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경제신문을 읽어줘.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서울 대단지 8곳 지난달 한 건도 거래 안 됐다. 금리 인상에 집값 고점 인식, 매수 예정자 관망세에 들어서고 다주택자는 매물 걷어들여 호가 격차 커지며 거래 끊겨. 5,540가구 올림픽 선수촌 영권 경매시장 진행 건수는 늘어. 전국적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의 3,000가구 이상 대단지 넷 중 하나는 지난달 거래량이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자는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의 인식으로 관망세를 보이고 다주택자 등 매도자는 보유세이나 기대에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역대 최악의 거래 가뭄을 겪고 있다. 일반 매매시장에서 거래가 힘들어지자 지난달부터 경매 진행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6일 한국경제신문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서울 지역 3,000가구 이상 대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33개 단지 가운데 8곳은 6월 거래량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가 없다는 내용이고, 안 팔리면 경매로 진행 건수 증가, 매매시장에서 아파트를 처분하기 어려워지자 경매시장에 매물이 몰리고 있다. 경매시장에 넘어가는 물건 중 70%가 실제 경매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아파트값 상승장에서는 경매로 넘어오더라도 경매가 매매시장에서 처분하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취하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최근에 매매시장에서 거래가 힘들어지면서 경매 진행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취하 건수는 줄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도 자이언트 스텝, 2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져 연말까지 추가 금리 인상 불안, 매수 예정자 기다리자 관망, 전국 12주 서울 9주 연속 내려, 노도강 등 외곽 하락 가팔라져, 유일 상승 서초구도 오름 폭둔화, 내년 하반기 금매 경매 쏟아질 것. 미국 자이언트 스텝발 추가금리 인상 부담이 부동산 시장을 덮치면서 전국 아파트값 낙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9주 연속 하락했고 낙폭도 2년 3개월 내 최다치를 기록했다.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대로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매수자들의 관망세는 짙어지고 있다. 서울은 9주째 떨어졌다. 낙폭 역시 마이너스 0.05%에서 0.07%로 커졌다. 일명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구 등 외곽지역은 하하강 곡선이 가팔라지고 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와 개발 정책 등이 꼽힌다. 정부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검토 중이고 25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일부 지역엔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변수들은 지역별로 영향을 주는 이슈이고 금리 인상은 시장 전체에 위축시키는 요인인 만큼 부동산 시장 관망세는 짙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금융 주식 8월에도 베어마켓 랠리, 코스피 2600 갈 것, 금리 인상 불확실성 대부분 해소, 하락장 이끈 외국인 팔자 안정, 3분기부터 계단식 상승세 전망, 코스피 선행 PER 10배 못 미쳐 박스권에서 맴돌 것이란 분석도. 국내 증시가 베어마켓 랠리, 약세장 속에서 상승세, 그리고 2450선까지 오르면서 하반기 증시 향방에 따른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그릴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스비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9일 코스피 지수는 0.67% 상승한 2451.49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3,418억 원, 기관은 1,472억 원치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은 4,926억 원치 순매도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4일 2276.63까지 내려가면서 연저점을 경신했지만 이달 외국인이 2조 4,936억 원치 순매수하면서 베어마켓 랠리가 펼쳐져 반등에 성공했다.
증권가에선 8월 코스피 지수가 2600선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키움증권은 2280에서 2600, K투자증권은 2300에서 2600. 이게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니까. 내려가는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더 밴드를 만들기 때문에 하반기 주가 향방은 엇갈려. 코스피 지수 하반기 향방에 대해서는 증권사마다 다소 전망이 엇갈린다. 계단식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있는가 하면 박스피에 머물 것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삼성증권은 박스피, 아니다. 계단식 상승세. 4분기에는 2800선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은 좁은 등락권을 오가는 박스피가 펼쳐질 것이라 전망.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가 낮아져 PER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지만 현재는 금리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향후 코스피 지수가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다음 마지막 종합면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이뤄둔 파월. 미국 연말 기준금리 4% 역박. 미국 물가잡기 초강수. 기준금리 2연속 0.75%포인트 인상. 금리 경기 침체 없고 금리 속도 조절. 파월 발언에 시장 환호했지만 큰 폭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도. 연말까지 0.25에서 0.5%씩 인상. 내년엔 금리 인하 낮을 수도. 당장 9월 0.75% 올리고 계속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27일 현지 시간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75bp 올린 것은 4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노동시장이 견조하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도 잇따라 자이언트 스텝 0.75bp 인상을 밟은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은 금리를 추가로 75bp 올릴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임을 시사해 금리 급등에 따른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시켰다. 그래서 어제 보면은 이거 발표한 이후로 나스닥 지수가 4%나 올랐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비교적 차분했다. 75bp 금리 인상 어느 정도 예상한 데다 페드의 성명서 내용도 이전 FOMC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파월 의장이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할 때 나스닥 지수는 3% 넘게 올랐다. 기자회견이 끝날 때쯤엔 4.4%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증시 랠리의 직접적인 배경은 긴축 속도 조절론이었다. 파월 의장은 언젠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통화정책이 더 긴축으로 가면 정책이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깔려있는 경기 침체 공포도 드러냈다. 노동시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웰스파고는 파월 의장은 급격한 형태가 아닌 부드러운 수준의 긴축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이었다는 해석도 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 향후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가가 1년간 많이 올랐고 추가적인 놀라움이 닥칠 수도 있다며 상당한 추가 긴축이 있을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말장난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은 파월에 따라가지고 차월 얘기를 대부분 좀 많이 안 믿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거의 뭐 거짓말인 게 대통령이 났기 때문에 파월 의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편 이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과 중국 간 단기금리가 처음으로 역전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기준금리가 기존 1.5%에서 1.75%에서 2.25에서 2.5%로 수준을 오르면서 중국인민은행의 7월 만기
역환매 조건부 채권, RP 금리인 2.1%보다 높아졌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